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17페이지의 분계 연습 68번부터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1교시는 분계를 하고 2교시에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68번 거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월 10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500주, 이거를 250주를 500주 중에서 250주를 주당 12,000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을 했답니다. 단 자본 조정 중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이 20만 원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은 서로 상계 처리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50주의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요게 10,000원에 산 거예요.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씩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거를 검색해 가지고 잔액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인식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분계를 바로 해보면 차변에 현금으로 매각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하겠는데요. 250주 12,000원 하면은 그게 얼마가 나오나요? 250주 지우는 게 어딨지? 계산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음, 300만 원. 네. 계산이야. 우리가 이 계산기하고 컴퓨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나빠졌어요. 진짜 나빠요. 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안 해요. 자꾸. 기계에 의존한 부작용입니다. 자, 차변에 현금이 3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이제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니까 자기 주식의 매입가액으로 기록을 해야죠. 25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입한 거니까요. 250만 원이 되겠네요. 250만 원 자기 주식이 대변에 가서 자본의 증가, 이건 자기 주식은 자본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표시하면 자본의 증가이고 차변에 왔을 때는 자본의 감소예요. 그러면 이제 50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이 없었다면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50만 원 인식해 주면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상계 처리해야 할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대변에 정리한다는 거죠. 왜 대변에 정리를 해야 되느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의 감소 항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가보면 잔액이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 때는 반대쪽이니까 대변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20만 원 정리라는 건 제로로 만든다 이거죠. 잔액을 없애주는 거죠. 정리하고 나머지 30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 계정 과목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고 요거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자본 조정, 요게 조정이고 위에 있는 게 자본 조정, 밑에 거는 자본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계정과 조정 계정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의 상계 처리.
그 다음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의 상계 처리.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간의 상계 처리. 두 개가 다 그 짝꿍인데 하나는 이익 쪽으로 나오는 게 잉여금이고 자본잉여금. 앞에 자본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손실 쪽으로 나오는 거 감자 차손이라든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본 조정 항목의 개정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 개정 과목과 자본 잉여금 개정 과목 중에는 서로 상계 처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자본 거래에 대해서 지금 분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69번을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액면 금액은 우리가 자기 주식에 관한 것은 소각했으니까 이건 액면 금액을 알아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아까 68번에서는 자기 주식을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시장에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69번은 우리 자기 주식을 법인이 사가지고 있다가 소각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유상감자나 마찬가지예요. 예, 유상감자. 주식을 소각했다는 것은 자본을 줄인 겁니다. 자본금을 줄인 거죠. 자본금을 줄였으면 차변에 자본금이 오는 거죠.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죠. 예. 200만 원이에요. 액면가가. 액면 금액 200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이 소각됐죠. 회계 처리는 자기 주식을 매입했을 때 자기 주식으로 분개했을 테니까 이게 얼마짜리냐면 300만 원짜리. 장부에 300만 원이 이 잔액으로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액면가 200만 원어치의 주식을 300만 원에 매입해 가지고 감자시킨 결과가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차변에 감자 차손이라고 100만 원. 여러분 주식을 소각했다 그러면 그건 감자를 한 겁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은 증자한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자기 주식을 소각했지만 바로 자기 주식의 즉 자본금의 감소, 감자 행위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70번을) 보시겠어요? 계속 자본거래입니다. 회사는 3월 15일에 액면금액 5,000원인 자기 주식을 한 주당 6,000원에 1,000주를 취득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차변에 기록하면 되고요. 그리고 4월 15일에 이 자기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기 주식 대변에 갑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시점에 감자 차익 잔액은 50만 원이 있는 상태였어요. 자, 우리가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을 결국에 6,000원에 사가지고 감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싸게 산 거니까 한 주당 1,000원씩 감자 차손이 발생한 건데 감자 차익 50만 원이 있다는 거 이걸 정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로 표시해야죠. 자, 액면금액 5,000원이고 1,000주입니다. 1,000주. 그러면 500만 원이 되겠네요. 자본금 500만 원 감소죠. 대변은 자기 주식이죠. 이 자기 주식은 한 주당 6,000원에 취득했던 겁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죠. 1,000주니까 60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이 돼 있던 거죠. 그걸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감자 차손 100만 원이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차감 계정,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계정이 감자 차익이 있어요. 그래서 감자 차익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거든요. 정리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 정리하는 겁니다. 감자 차익을 50만 원 먼저 정리하고,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만 감자 차손으로 기록하게 된다. 네, 이렇게 상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들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71번도 비슷한 문제인가요? 네. 71번도 자본거래인 것 같아요. 주식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전년도에 72만원에 취득하였던 자기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감자죠? 자기 주식의 전년도 12월 31일 공정가치는 71만원이었습니다. 액면금액은 70만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정보를 준 거예요. 필요 없는 정보. 뭐냐면 전년도 결산일에 공정가치가 71만원이었다라는 정보는 자기 주식을 회계 처리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정보입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이 지난해 말에 71만원이었다. 이건데, 그거는 만약에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뭐 단기 투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가 타사의 주식이나 다른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런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공정가치로 우리가 평가하는 겁니다. 자산이니까. 우리가 자산은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기 주식은 뭐냐면은 자본입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계정이거든요. 자본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1만 원이었다 요 정보는 쏙 빼고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감자 거래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년도에 72만 원의 자기 주식을 샀고 그것을 이번에 소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72만 원의 액면가는 7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개가 가능하죠. 그리고 차감 계정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조회해 보니까 감자 차 손이 없었다 이거예요. 아니, 감자 차익 잔액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본금이 액면가 70만 원. 대변의 자기 주식은 최초에 취득한 거 72만 원이에요. 그러면 상계 처리해야 될 계정 과목이 없으므로 차변에 감자 차손 2만 원을 인식해 주면 된다. 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기 주식은 평가하지 않는다.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자산만 평가해요. 자산과 부채는 평가합니다. 자산과 부채, 환율에 따른 부채들도 평가하죠. 또 공정가치 시세가 막 달라지는 것은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하는 게 원칙이죠. 다음 72번. 자, 그런데 유가증권 중에서 평가 안 하는 게 하나 또 있네.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한 유가증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 자,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했다는 것은요, 그 유가증권은 처분 이익을 얻으려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안 팔 거예요. 그거는. 그럼 만기보유증권이라는 건 뭐냐? 채권이에요. 채권. 주식도 아니고 주식이라는 건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안 합니다. 채권 중에서 우리가 만기일이 있잖아요. 채권에는 만기일까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중에 그 채권은 원금이 얼마를 돌려받는 거냐면 공정가치로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액면가. 예, 그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하고 관계가 없죠.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하는 것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관행증권이 평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72번으로 가서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네, 보전이라는 말은 이 결손금을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네, 결손금을 해소시킨다. 제로로 만든다. 이걸 보전한다. 위하여 주식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했습니다. 이건 무슨 행위냐면은 주주들이 이 결손금을 메꾸는 거예요. 주주가 돈을 낼 수는 없고 보유 중인 주식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 5분의 1 감자를 했다는 얘기죠. 감자 전 당사의 자본금은 2억 원이며 액면금액 10,000원, 주식수는 2만 주였습니다. 그리고 2월 결손금만 지금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감자를 통해서 결손금을 보전하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여러분 2월 결손금이라 하는 것은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이 왜 발생하냐면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순손실, 단기 순손실, 손실이 나게 되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금액이 쌓이죠. 그 마이너스를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은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온 결손금이에요. 자, 그래서 결손금을 대변에 정리하고 차변에는 자본금이 오죠. 왜 오느냐? 자본금을 5분의 1로 5주를 한 주로 병합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주식 수로 말하면 2만 주를 5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네. 5주를 한 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4,000주인가요? 우리 회사 주식은 2만 주가 아니라 이제 감자를 실시하고 나면 4,0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5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주,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가 보유 수량이 2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4,000주면은 자본금이 액면가 10,000원이니까 4,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2억 원이에요. 그럼 자본금이 얼마 드냐면은 1억 6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 160,000,000,000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본금이 1억 6천만 원 감소하죠. 아까 그 4천만 원 빼면 1억 6천이니까.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2월 결손금이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2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이 해결이 되죠. 1억 5천만 원이. 자, 그러면 지금 감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났냐면요. 자본금을 1억 6천만 원 줄이는데 결손금 1억 5천만 원이 해결이 됐거든요. 결손금 1억 5천만 원이니까 대변에 지금 1,000만 원을 뭘로 기록할까요? 감자에 관한 거잖아요.
감자 차익으로 기록합니다. 감자 차익 1,000만 원. 대변에 감자 차익 1,000만 원. 만약에 차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변에 감자 차손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들 중에서 상장회사들도 계속 손실이 몇 년간 지속이 되면은 다시 영업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가지고 손실이 단기 순이익이 발생해서 그 손실이 보전이 되면 다행인데 그러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주주가 이런 주식 병합을 통해서 주주들이 손실을 보는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무상감자라고 합니다. 무상감자. 이렇게 감자를 실시하는 걸 법인의 무상감자라고 해요. 무상은 주주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감자하는 거죠. 다음은 73번. 무상증자를 위하여.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배당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상증자를 위하여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무상주 4천주를 발행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기타 자본잉여금, 우리가 자본거래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대개 주주하고 거래해서 잉여금이 난 거거든요. 그동안 법인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중에 기타 자본잉여금 2천만 원 있는데 이거를 주주에게 돌려줄 생각이에요. 돌려줄 생각이에요. 이익이 나서 배당해주는 주식 배당하고는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데 주식 배당의 효과가 있는 건데 무엇을 가지고 주느냐, 그 원천이 되는 거, 그것이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면 그거는 우리가 보통 주식 배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기타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하나의 회계처리 기법이에요. 그 회계처리 과정에서 주주가 배당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어떤 것이 없어지냐면 기타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이 감소하죠. 2천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주주에게 4천주를 발행하기 때문에 액면금액이 5,000원이고 4천주니까 곱하기 하면 2천만 원이죠.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2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 때는요, 지금 이거와 같이 차변에 자본 감소, 대변에 자본 증가. 그래서 무상증자는 자본 총액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없지만 주주 입장으로 보면은 주식 배당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주주가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되므로 주주에게 이익, 그 주식의 매매 차익을 보장해 주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있을 때는 나중에 배당을 실시하면 보유 지분이 높아지니까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주주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본거래였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난 시간부터 풀었던 것 같습니다. 자본과 관련된 거래 가끔 출제가 되니까요.
시험에서 출제되는 방식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박스를 딱 그려놓고 이사회 결의사항 이렇게 냅니다. 예. 그러면서 회의록을 자료로 줘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신주 발행을 결의했다. 그래가지고 며칠 날 실시했다. 그러면 그 신주 발행을 결의한 그 자료에 보면은 우리 회사 액면가는 얼마고 이번에 발행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게 거기 나와요. 또 발행한 주식수는 몇 주.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유상증자 분개를 해주면 되고, 또는 감자 문제를 낸다 할 때도 예, 그 결의서 뭐 주주총회 결의 결과라든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사항 그 회의록을 보여줍니다. 자료로 줍니다. 거기서 또 이런 지금 말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만 거기에서는 이제 회의록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자료를 읽어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설명과 똑같은 자료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본거래, 증자, 감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거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익의 처분에 대해서 맨 먼저 했었고요. 다음에 74번은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당사는 신한금융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매년 말에 퇴직금 추계액 60%를 적립하고 적립액의 1%를 적립수수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에 따라 올해 퇴직연금 부담금 3천만 원과 적립수수료 30만 원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우리가 퇴직연금에 3천만 원 불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이 바로 이제 회사가 납부한 연금액이에요. 그런데 수수료를 우리가 30만 원 부담했습니다. 자, 우리 퇴직연금에 확정급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처리하느냐? 확정급여형은 이 불이백을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었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이었어요.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저 수수료는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 퇴직 연금 운용자산, 거래처는 은행이 없네요. 네, 무슨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금액은 3천만 원. 신한금융이라고 써 있네요. 네. 신한금융 거래처가 되겠고요. 금액은 3천만 원. 이게 자산 증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는 차변의 비용 발생인데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코드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코드가 왜 물음표로 할 수밖에 없느냐? 요 퇴직연금 부담금이 이번에 불입하는 게 생산부 직원들 건지 아니면 스태프부서, 관리부서라든가 사무직 사원들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설명으로. 만약에 반반이다 그러면 수수료도 반반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씩 500번대로 15만 원, 800번대로 15만 원. 그러나 지금의 설명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연금 불이백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수료 비용 여러분 500번대로 할 수도 있고 800번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쪼개야 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30만원 비용 발생. 그리고 대변은 보통예금 계좌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30,30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3,030만. 다음에 75번으로 가볼까요? 75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퇴직연금 자산. 네. 자, 퇴직연금 자산에 이자가 붙었네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계좌에 30만원이 입금됐다. 당사는 전임 직원의 퇴직금 지급 보장을 위하여 신한금융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증가하죠. 연금 운용자산 신한은행 거, 신한금융 거 30만원 자산 증가. 자, 대변에 이걸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이자 붙었는데 이자 수익하고 좀 다르게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성격상 이자 수익과 같은 겁니다. 근데 보통 이자 수익 하면은 우리가 정기예금이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한 것은 이자 수익으로 개념 과목을 처리하지만 우리가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자산이지만 성격이 뭐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자산에 표시되지 않고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밑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억 원이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8천만 원이 있다면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억 원 밑에 8천만 원을 가로로 표시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해가지고 부채 총계에는 8천만 원 뺀 2천만 원만 부채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의 차감 계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자 수익을 보고서 그걸 넣어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개념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76번.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한국상사는 퇴직연금의 부담금 150만 원을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었는데 제조 부분이 100만 원이고 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확정 기여형은 말이죠. 아까 확정 급여형은 불이백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이 150만 원을 퇴직급여로 처리해요. 이게 달라요. 바로 비용 처리해버려요. 퇴직급여. 그러기 때문에 150만 원을 500번대로 100만 원 하고 800번대 퇴직급여로 5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차변이.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150만 원이겠죠. 자, 그럼 해볼까요? 확정 기여형의 퇴직연금은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가로 열고 OXX 500번대라는 의미예요. 요게 100만 원. 그리고 또 퇴직급여 8XX 판매관리비라는 거예요. 요게 50만 원.
네, 차변이 이렇게 되죠. 대변은 현금. 현금이 15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사무직원 홍길동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을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습니다. 퇴직급여 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자,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명세가 이렇게 된답니다. 퇴직금이 1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을 40만 원 공제했고요. 지급액은 보통예금에서 요만큼 지급했다. 40만 원 빼고 1160만 원. 자, 밑에 당구장 표시. 홍길동 씨의 퇴사 직전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 거 보니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이거나 아니면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번에 퇴직금 지급할 때는 연금에서 지급했다는 말이 없어요. 연금 계좌에서 지급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보니까 퇴직연금하고 관계없는 퇴직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00만 원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연금에 가입 내역이 없다 그러네요. 연금 가입은 안 한 소규모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조금밖에 없지만 그 조금 있는 거를 다 정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를 합니다. 퇴직급여로 1000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차변 이 사람의 퇴직급여 1200만 원을 차변을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지난해 결산 때 퇴직금을 추계액을 계산해 가지고 부채로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퇴직자가 발생하면 그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돈이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비용 처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원래 비용 처리 미리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늦게 비용 처리한 셈이죠, 지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대변은 세금하고 보통예금을 정리하면 되죠. 대변이 세금은 예수금 40만 원. 그리고 1160만 원은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지급했죠. 1160만 원. 그래서 대변의 예수금은 부채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부채 감소, 차변의 퇴직급여는 비용 발생. 여러분 그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 잘 알죠? 우리 회계 기초잖아요, 그거. 다음 78번. 퇴직금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78번 맞나요? 그럼 아까께 77번이었군요. 여기에 77번. 자, 78번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당사는 생산직 직원 김수연의 퇴직 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2천만 원, 연금운용사에서 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퇴직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4,900만 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 거죠. 이번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생략했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를 정리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생산직 김수연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모두 2,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2,600만 원을 부채 감소시켜야 됩니다.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것은 부채에서 빼야죠. 지금 부채가 4,900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2,600을 정리하고 대변에 2천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 2천만 원 자산 감소 그리고 600만 원은 신한금융에서 지급했으니까 이것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잡아놓은 계정과목이란 말이에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신한금융 여기가 600만 원 감소합니다. 600만 원 감소합니다. 그래서 대변은 자산 감소가 2,600, 차변에는 부채 감소가 2,600 이런 거래죠. 퇴직금 지급시 분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79번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분계인데요. 자료가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79번 한번 5년간 근속한 영업부 사원 노성호 씨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 후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정산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노성호 씨의 퇴직금 총액은 1,800만 원인데요. 두 번째, 국민연금 전환금, 국민연금을 퇴직금에서 전환하기로 하고 회사가 납부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더 길게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을 회사가 200만 원 납부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200만 원을 언제 갚기로 했냐면 퇴직금에서 나중에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회사에 돈 빌리는 셈이에요.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퇴직연금 전환금이라는 퇴직연금 전환금이라는 거 이거 공제 항목이에요. 퇴직금에서 이거 공제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세자금 대여액 계정 과목이 주임종 단기 채권이네요. 500만 원 주임종 단기 채권 이것도 공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이거는 예수금이죠. 이것도 이제 공제 사항이에요. 예수금 이거는 예수금 공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기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1,000만 원이고 단기에 상기 외에 퇴직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차변에 와서 정리되고 모자라는 80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죠. 조금 항목이 많아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변을 먼저 써놓을게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1,000만 원 정리되고 모자라는 800만 원은 앞에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급여로 비용 발생시켜 주는데 이 퇴직급여를 할 때는 이 퇴직자의 소속 영업부 사원이죠. 그래서 퇴직급여는 800번대로 처리를 해야 돼요. 8XX 800번대 퇴직급여로 800만 원
비용 발생시키고. 그러면 이제 차변은 다 됐고요. 대변을 정리해 보면은요. 대변이 공제 항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 전환금 200만 원. 그 다음에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종 단기 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500만 원 공제하고, 또 세금, 예수금, 우리 회사는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보통예금 가로 열고 한국은행,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750만 원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1050이네요. 10,500,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제 항목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네, 8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0번. 무역협회는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일반 회비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오포정보협회라는 임의단체의 회비를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세법에 맞춰 세법상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는데요. 뭐 세법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이런 것은 공과금 성격으로 봐서 전부 다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할 때는 이 법정단체 회비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임의단체,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의 회비는 기부금으로 돌려야 돼요.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자, 세금과 공과금에는 한도라는 게 없죠. 발생한 대로 비용이 다 인정이 돼요. 근데 기부금이라는 거에는 한도가 있죠. 자, 기부금이나 기부금에 한도가 있는 게 아니죠. 접대비에 한도가 있죠. 자, 이거는 접대비는 아니고요. 그냥 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그래서 세법상으로 회계 처리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세금과 공과금 20만 원. 비용은 다 비용인데 개정 과목의 분류가 임의단체는 기부금으로 10만 원. 자,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지만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요. 영업이익에는 변동이 생기죠. 우리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변은 전부 현금으로 했으니까 현금이 3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돼요. (81번도) 뭐 간단한 거니까 해볼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변경 등기하고 이에 대한 등록세로 12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등록 관련 수수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등록세, 그 다음에 등록 관련 수수료, 이게 계정과목이, 등록세는 세금과 공과금,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12만 원, 그 다음에 등록 관련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이제 현금으로 나갔으니까요. 현금은 22만 원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네. 82번은 자, 요거는 좀 82번은 좀 약간의 설명, 타계정 대체 거래고 하니까 82번은 좀 표시해 놓고요. 예,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는 내일이죠. 내일 82번은 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하겠습니다.